네, 안녕하십니까. 김 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도성의 수문, 오간수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계천과 한양 도성이 만나는 지점에 있는 수문이 오간수문이 되겠습니다. 5칸의 수문이 있는 문이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또 하나의 수문이 바로 이간수문이 되겠죠. 자, 이에 비해서 이 한양 도성 전체로 보게 되면 크게 문은 8개 문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되고 있죠. 자, 크게 4개 문으로서는 북쪽에 숙정문, 동쪽에 흥인지문, 남쪽에 숭례문, 서쪽에 돈이문이 있고요. 그 사이에 있는 소문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해화문, 광희문, 소희문, 그 다음 상희문, 이렇게 8개 문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에 비해서 수문은 2개가 있어서 지금 오간수문과 이간수문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동쪽에 있습니다. 왜 동쪽에 있게 되었느냐? 현재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DDP 동대문 역사문화공원 지역에는 이 일찍부터 훈련원과 이 하도감이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각종 군사와 관련된 시험을 보거나 교육을 담당했던 이 훈련원과 더불어 훈련도감의 분영으로서 군사훈련과 무기를 제작했던 하도감이 이 동쪽 지역에 자리 잡고 있었던 이유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고도가 낮고 출입이 용이해서 방어에 취약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으로 물이 흐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한양 도성 내에 23개의 크고 작은 이런 물길들이 있었는데, 그런 물길들이 대체적으로 이 지금의 청계천인 개천을 따라서 이렇게 동쪽으로 흘러가게 되었다라는 것은, 이 개천 자체가 원래부터 있었던 자연하천이 아니라 인공적으로 이렇게 물길을 내서 동쪽으로 물이 흘러나가서 도성 밖에서 밖으로 배출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도성의 수문이라는 것이 동쪽에 설치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특별히 이 수문을 성곽시설물로 함으로써 도성의 치수를 위해서 성 밖으로 하천수를 통과시키기 위한 하나의 배수구의 역할뿐만 아니라 외부의 적이 침입하는 것을 막는 용도로서 사용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간수문과 이간수문의 수문이 동쪽에 있고 그 위쪽에 흥인지문이 있는 것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의 적이 들어오는 걸 막거나 내부의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오간수문에 이런 철책들이 마련이 되어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한편으로는 흥인지문의 경우 이렇게 옹성을 두르고 있는 것도 이렇게 동쪽 지역의 지세가 낮은 지형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을 더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이런 옹성도 마련하게 되었고, 또 이렇게 돌출되는 성곽에서 이게 돌출되어서 사방에서 오는 적들을 확인하기 좋도록 하는 치성을 이렇게 두고 있었다는 것이, 여기 이간수문이니까요, 가까이 이런 치성을 두었다는 것을 통해서도 방어를 위한 목적으로 이러한 성곽 시설이 마련이 되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DDP 내에 이렇게 복원이 되어 있는 이간수문은 남사인 목멱산에서 발원해서 흘러들인 남소문 동천을 도성 밖으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했었던 2개의 문으로 되어 있는, 수문으로 되어 있는 이간수문이 되겠고요. 오간수문은 개천인 청계천의 배수를 위한 수문으로서 5개의 수문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준천을 하던 당시의 모습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5개의 수문으로 되어 있었던 것이 오간수문이 되겠고요. 이것이 한양 도성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왼편에 보이는 것이 동대문인 흥인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조선 성시도를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한양 도성과 더불어 이런 수문들의 역할, 그리고 이 내수들이 신의 물들이 흐름 등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던 것이 이 물길 자체가 점차 사라지고 복개가 되고 하수구가 되는 일들이 20세기에 와서 나타나게 됩니다. 1908년에 오간수문의 성벽이
회철이 되면서 대신 다리로 건설이 되면서 오간수교 혹은 오간수다리 등으로 불려지게 되었고요. 이 청계천이라고 일제시대부터 불려지기 시작했던 개천은 1918년부터 그 청계천으로 유입되는 지천들이 먼저 복개가 되어서 하수관로화 되게 되었지만 본격적인 청계천의 복개가 이루어지는 것은 해방 이후부터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오간수교를 포함한 이 동대문 운동장에서 신설동 구간의 경우는 1966년도에 복개가 되게 되었고 청계 고가도로의 완성으로 1977년도에는 모든 구간의 복개가 완료가 되게 됩니다. 특히 1925년도 10월에 우리나라 최초의 종합운동장으로 경성운동장이라는 게 지금 DDP 자리에 만들어지게 되면서 이간수문과 그 성벽의 석재들을 이용해서 이런 건설이 이루어지면서 이간수문 자체도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자, DDP로서의 복원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발굴 과정에서 다행스럽게도 이 이간수문과 이 치성터 등이 이렇게 발굴이 됨으로써 오늘날 이를 다시 재복원할 수 있는 기초가 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침 그 이간수문의 경우는 그 윗부분 이 무지개 모양의 이런 윗부분만 이렇게 훼손이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것이 재복원이 될 수 있었고요. 성 밖으로 이게 돌출되는 치성 구조도 이렇게 확인이 됨으로써 오늘날 이 DDP 내에 이렇게 복원이 가능할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1960년대에 청계천의 모습이 되겠고요. 앞에 이렇게 기둥들이 세워지는 것은 이곳이 복개가 되고 그 위에 고가도로가 건설되기 위한 주초석들이 세워져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뒤편으로 여러분들 청계천의 판자촌들이 이렇게 2층, 3층으로 세워져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시에 청계천 판자촌의 모습들이 이러했고요. 여기를 복개를 하고 고가도로가 건설이 되어서 1969년도에 하나의 근대화의 상징으로서 3일 고가도로가 이렇게 생겼던 당시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던 것이 2005년도에 이 복개가 되었던 것을 청계천을 다시 복원하게 되었고 일부 기둥만 이렇게 남겨서 당시의 청계 고가도로의 흔적을 이렇게 오늘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편 청계천 박물관 앞에 이 청계천 판자촌의 모형을 두어서 그 당시의 모습들을 우리가 오늘날 되새겨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편 2003년도에 청계천 복원사업 과정에서 많은 유구들이 이렇게 발견이 되었고 특히 오간수문의 유구가 이때 발굴이 되었지만 안타깝게도 이때 이것이 제대로 복원이 되지 못한 채 오늘날은 이렇게 하나의 형태만으로 이 오간수문 가까이에 이렇게 재현이 되어 있을 뿐이고요. 대신 새로 만든 오간수교가 오늘날 다리의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많던 유구들은 현재 중량물재생센터의 노천에 이렇게 지금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만 여전히 이렇게 보관된 상태로 다시 복원이 되는 그날을 기다리고는 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당시에 이런 오간수 문의 원래 형태로 복원 자체가 지금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는 이렇게 보관 상태에 머무른 채 오랜 세월 동안 방치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한양도성과 더불어 이렇게 오간수교 문에 제대로 된 복원의 날이 곧 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오늘은 이 청계천과 남소문 동천에 설치되었었던 두 개의 수문 중에서 오간수문에 대해서 꽃밭을 가꾸는 김 선생이 말씀드렸습니다.